가 원의 방정식 기본형 그리고 원의 방정식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에서 원이 존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제 사분면에 따라 우리가 케이스를 다르게 껴줘야 된다. 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기억나시죠? 직선은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고 원은 K 빼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 이용해도 되지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더 많이 이용을 하신다. 더 간편하시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원의 방정식 마지막으로 이제 접선. 우리가 여기서 2차 함수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심이 되는 케이스가 접한다였어요. 접한다를 기준으로 뭐 두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 중심인 접선일 때 그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공식을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식을 암기하지 마세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암기하지 말고 두 번째 배우는 친구들은 암기를 하되 그냥 좀 도움이 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이거 공식을 처음에는 암기하는 것보다 증명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자, 처음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총 두 가지 정도가 주어져요.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기본적으로. 자, 어떠한 중심이 0,0에다가 반지름이 어린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R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된대요. 자, 근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외울 필요 없고요. 얼마 2루트 m 열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나왔다. 그럼 공식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y는 기울기 2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5, 4 더하기 1, 즉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로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만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온 거죠, 지금. 플러스 루트 15랑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왜 그렇게 나오나 생각해 봤더니, 자, 기울기만 주어졌을 때 이 해당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지나는 접선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는 접선도 있다. 맞니? 그래서 기울기만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총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플러스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왜 공식을 처음에는 외우지 말라고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랑 반지름이 필요하죠. 기울기랑 반지름만 들어간 식이야. 그럼 두 번째 식을 잘 봐봐. 뭐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해주면 y는 저 공식 사용해주면 2x 뿔마 이제 반지름 루트 3 곱하기 루트 2, 2, 4, 5 위에랑 똑같아지죠. 근데 야, 원 자체가 중심이 얘는 0,0이고 얘는 마이너스 1,1이잖아. 이 원 자체가 다른데 접선의 방정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 우리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중심이 0,0인 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야. 아시겠나요? 중심이 0,0이 아니면 이 공식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일단은 이 공식을 유도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건데요. 뭐 판별식 이용해도 증명이 가능하지만, 자, 만약 기울기가 m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주어질 수 있겠죠. 야, 그럼 이 원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과 원과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돼야 되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럼 실제로 봐봐. mx-y 플러스 n은 0이라는 직선과 0,0이라는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이 되겠다.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중심과 거리 사이가 반지름이 돼야 된다고. R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분모 곱해주시면 절대값 n이라는 친구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시죠? 그러면 이 n이라는 친구가 뿔마 되는 거 맞니? 여기가? 맞지? 그게 여기에요. n 대신에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자, 근데 왜 이 중심이 증명이 중요하냐? 그냥 이번 단원에서 이 공식을 당연히 나는 뇌 용량이 좀 충분하다. 나는 이거 개껌이다. 이러면 이거를 외워주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원에 우리가 성립하는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기울기 주어졌어? 원의 방정식 설정해놓고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못 구했던 것도 봐봐. 이것도 어떻게 구하시냐? 기울기가 2인 적선의 방정식이다. 집중해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n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2x-y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또 중심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점과의 거리가 루트 3이 된다 해주시면 나오겠죠?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n이다. 즉 절대값 n-3이 루트 15니까 n이라는 친구는 3 뿔마 루트 15 나오시겠다. 그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쪽은 그냥 공식이 가능하시면 외워주시고 근데 다만 중심에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공식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이거는 처음 듣는 친구들 잠깐 기다려봐. 평행이동 배운 친구들 있죠? 평행이동 배운 친구들은 이 공식 사용한 다음에 야,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고 y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그것도 괜찮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해 주신다.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외워봤자 한 달 뒤면 까먹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그냥 원리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괜찮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얘들아. 책 봐봐. 자, 앞에 보시오. 자, 공식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방법 공식 사용이야. 자, 어떤 직선에 평행하고 무슨 뜻이니? 기울기가 똑같고 즉 기울기가 2고 이 원에 접하는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적선의 방정식이 2개 나오셔야 된다. 맞죠?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니까 공식 사용할 수 있다. 공식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반지름이 2고 이거 반지름이 4고 기울기가 2니까 그냥 바로 y는 기울기 2x 뿔마 반지름 4 루트 2의 제곱 5 이런 식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원리가 뭐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무슨 뜻이야? 야, 직선 2x-y 플러스 3은 0. 미안하다. 자,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두시고 얘가 이 원과 0,0 중심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4가 되신다고. 그러면 이거 이거 그냥 바로 일반형으로 머릿속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졸리시니? 자, 루트 5분의 어차피 x, y 다 날아가니까 절대값 n이 4가 되신다. 그럼 결국 절대값 n이 4 루트 5니까 n은 뿔마 4 루트 5가 되겠죠? 결국 이 친구가 y는 2x 뿔마 4 루트 5가 된다. 똑같죠? 맞니? 그래서 자, 1번은 언제만 사용 가능하다고요?
중심이 0,0인 원에서만. 2번은 모든 원에서 다 가능하다. 그래서 1번도 알아두시면 좋지만 지금은 2번으로 써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개 나오는 거 맞죠? 그치? 플러스 사루토일 때, 마이너스 사루토일 때.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해보는 건데 얘들아, 웬만하면 공식보다는 이 두 번째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245랑 246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친구들은 공식에다가 평행 이동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문제 봅시다. 여기서는 이쁘게 중심이 0,0이죠. 야,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공식 말고, 자,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y는 루트 3x 플러스 n이라고 가정을 해주시고,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인데 얘가 0,0까지의 거리가 1이다. 즉 루트 4분의 절대값 n이 1이 되게 하는 n의 값은 얼마이다. 루트 3x 불마 2가 나오신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난 지금 공식 쓸래. 공식 쓰셔도 되는데 공식 쓰면 이제 뒤에 내용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불마 반지름 루트 4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얘도 0,0이라 공식을 사용할 순 있는데 우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야, 이 직선의 수직이다. 이 직선의 기울기 일단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러면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n이라고 두시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n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2루트이구나.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n이 2루트이다. 즉 절대값 n은 4루트 20이니까 5.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3x 뿔마 4루트 5가 되시겠죠. 그래서 소라 봐봐, 여기 넘길 때 마이너스 n으로 한 거 맞니? 이거 직선의 방정식 잘했어? 자, 내가 왜 공식을 사용하지 말라 했냐 처음에는 이거 오른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 문제는 공식 사용하면 큰일 나신다 얘들아. 그쵸? 야,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처음 한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우리 원의 방정식 끝나면 바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이 원을 어떻게 움직이면 얘가 되냐?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0,0에서 중심이 마이너스 1,2로 움직였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구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도 돼요. 근데 방법만 얘기해보자면 봐봐. 일단은 이 친구의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x 뿔마 루트 5 곱하기 루트 5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뿔마 5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결과는 똑같아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대입된 상태야. 그래서 여기도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주시고 y 대신에 y-2가 넣어진 거니까 y 대신에 y-2를 넣어주신다 생각해도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얘네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난 죽어도 공식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원점으로 이동시켜서 공식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자, 하지만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개념 없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전처럼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시면 된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두 번째. 기운 차려, 얘들아. 기운 차려. 우리가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 말고 이렇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했죠.
그치? 두 번째는 어떤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공식 자체는 굉장히 쉬워, 이거는. 자, 어떤 원 위에 A, B에서 흐르는 접선의 방정식은 야, X 하나 대신에 A 넣어주고 Y 하나 대신에 B 넣어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 이건 좀 쉬워. 봐봐. 야, 이 원 위에 점 마이너스 1,3 사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거야. X 하나를 마이너스 X, Y 하나를 3Y. 마이너스 X 뭐야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이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얘는 좀 쉽지? 그죠? 근데 얘도 조심해야 될 거는 얘 공식도 뭐야? 중심이 0,0에서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얘랑 똑같아. 봐봐. 지금 이 공식 자체에 중심에 대한 그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중심이 이동돼도 이 식을 쓰면 어차피 똑같은 식으로 나와. 따라서 왼쪽 식이든 오른쪽 식이든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성질이다. 공식이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이거는 공식 자체는 쉬우니까 원점에서는 이걸 쓰시되 얘보다 쉽잖아. 그치? 하나씩 대입하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 나오게끔 하면 되는데 얘도 증명 과정을 이해해가지고 증명 과정처럼 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집중해봐. 증명 과정 어떻게 할 거냐면 수직 조건 이용할 거예요. 자, 지금은 0,0이니까 0,0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 어차피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 만약 0,0인 원에서 중심이 0,0인 원에 원 위의 점 A, B에서 접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접선은요, 반지름과 어떻게 만나요? 수직으로 만나죠. 야, 그러면 이 반지름을 하나의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 A분의 B죠. 맞니? 그럼 얘 기울기 구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B분의 A로 구할 수 있겠네? 야, 그럼 다 끝났다. 야, 접선의 방정식에 기울기 주어졌고 지나는 점 주어졌으니까 봐봐. 접선의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좀 편의상 반지름의 기울기를 할게. 반지름의 기울기가 A분의 B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수직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된다. 수직. 자, 그럼 기울기 주어졌고 지나는 점이니까 따라서 A, B를 지나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인 직선의 방정식 그냥 써주시면 된다.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우리 직선의 방정식 때 했던 거죠. 얘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 얘는 지금 이미 여기서 기울기 구할 때 중심이 바뀌어도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영향이 가시겠죠.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얘보다는 수직 조건을 이용해 주신다. 이렇게 이용해 주셔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게 어렵진 않죠. 그치? 자, 근데 뭐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해보자면 봐봐. 만약 우리가 뭐 K,0에서 접하는데 얘들아 K,0에서 접하면 뭐야? 이거죠. 이거는 뭐 K,0을 여기다 0에다 대입하면 KX니까 뭐 어떤 X는 뭐 어떤 K로 나오겠죠? 그치? 축 위의 점인 경우는 축과 평행한 직선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보고, 자,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거 가지고 기울기부터 구한다. 수직 조건으로.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봐봐. 자, 예제 6번인데요. 선생님이 공식 이용하기보다는 수직 조건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했죠. 왜? 나중에 변형 문제들을 이렇게 풀거든. 자, 공식 이용하면 1초 컷이잖아. 안 그래? 야, 공식 이용하면 0,0이네. 2x 플러스 3y는 12, 13이다. 1초 컷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중심에서 얘들아 지금 좀 졸릴 타이밍이다. 중심에서 2,3까지 반지름의 기울기는 얼마야? 반지름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3이다. 맞니?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즉 표준형을 써주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열내리 플러스 3분의 5가 되신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졸릴 타이밍이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보는데 이거는 한 문제만 풀어보자 얘들아. 공식 사용하지 말고 한번 해봐. 오늘 사실 나갈 거 별로 없고요. 자, 접선의 방정식 원점이니까 공식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후에 변형 문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신다. 0,0에서 이게 반지름까지 거리, 반지름까지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신다. 즉 y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x 플러스 1 플러스 2 해주시면 2분의 1x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5가 된 표준형이네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데 n 플러스 n은 그러면 3이 되시겠죠? 예? 예? 아니, 정답까지 잘해놓고 왜 더하기를 잘못했어? 기울기가 왜 마이너스야? 야, 너 수직 조건 뭐야? 역수야? 네? 수직 조건 뭐야?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기울기가. 그럼 얘 2분의 1이지. 처음에 반지름의 기울기 2라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나쁘지 않죠? 자, 이것도 잠깐만. 이런 변형 문제도 1,-2부터 이 점까지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수직 조건 구해서 얘를 지난다 해주시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 증명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한 가지만 남았어.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한 가지 하고 여유롭게 좀 풀다가 남은 시간은 어려운 문제 봅시다. 왜 쉬자는 얘기 나올 것 같았어? 로블록스 몰랐어. 자, 우리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얘랑 좀 비슷해. 원 위의 점에서 주어지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원래 기울기 주어졌으면 2개였는데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딱 하나 나왔죠. 그치? 근데 세 번째로 우리 앞에서 많이 풀어본 유형이다. 원 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3학년 2학기 때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에 숙제 검사할 때도 접선이 몇 개 생겨? 접선이 이런 식으로 2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가 생길 거예요. 맞니? 직선인데 그냥 여기까지만 들었어.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원위의 점에서 접선 이용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사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 원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근데 그 친구가 A, B를 지난다. 앞에서 했던 거를 좀 다르게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바로 예시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5,5에서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근 접선의 방정식.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얘가 원 위의 점인지 원 밖의 점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야, x 5 대입하고 y 5 대입하는 등식 성립 안 되죠? 그럼 원 밖에 있는 점이 되겠네? 맞니?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0,0이야. 그리고 뭔가 5,5가 이쯤에 있어요. 5,5가 이쯤에 있어요. 그럼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2개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 이 접선의 방정식이 원 위의 점까지의 이 거리가 루트 10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난 몰라.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셔. 네? 근데 얘가 5,5를 지난대. 아, 그러면 굳이 5,5를 대입하기보다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죠? x-5 플러스 5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설정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뭐야? 저거죠. 이거. 안 그래?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 mx-y-5m 플러스 5라는 직선과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똑같죠? 오늘 배울 거 별거 없죠? 그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상황을 생각해서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걸 이용해 주신다. 직선의 방정식을 설정해 주시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을 설정해 줄 때 기울기 필요하니까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설정하기, 직선의 방정식 설정하고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기. 뭐 나머지는 이제 단순 계산이다. 루트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m 플러스 5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엄청난 계산이죠, 이거? 그치? 절대값 마이너스 5m 플러스 5는 루트 10m제곱 플러스 10이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양변을 어떻게 해줍니까? 하품 나온다, 또. 어떻게 해줘? 자, 이때부터는, 야, 여기서 계산 실수하지 말으라. 그쵸? 자, 이거 계산하면 얘들아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응? 그쵸? 아, 귀찮아 죽겠네. 어떻게? 5로 나눠주셔. 3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3. 이거 1, 3, 3, 1 마마니까 m의 값이 3과 3분의 1이 나오시죠? 야, m이 왜 2개 나오니? 접선이 2개니까요. 그쵸? 그래서 하나는 기울기가 3일 때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3분의 1도 대입해 주시면 된다. 야, 어려울 거 없다, 그치? 오늘 사실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거창하게 돼 있지만 사실 뭐야? 공식 사실 안 외워도 되고요. 주어지면 설정해주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한다. 수직 조건 이용한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한다. 이거가 끝이야. 그쵸? 그래서 오늘 내용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예제 마지막입니다. 예제 7번 봅시다. 얘들아, 예제 7번 보시면 이게 사실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책을 보시면 봐봐. 이 친구를 보면 원 위에 점을 설정해서 이 원 위에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1,3을 지난다. 그렇게 푸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설정했는데 얘가 원과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를 풀어준 식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건데 세 개를 어느 거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계산이 귀찮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야, 1,3인데 이 원이 있어요. 일단 원 위에 점입니까? 아니죠. 대입해보면 10이잖아. 그치? 아, 그러면 야, 봐봐. 야, 원밖의 점 1,3에서 접선 그으면 접선이 2개 생기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처음에 어떻게 설정한다고? 다 알고 계시죠? 기울기가 m이라고 쳐두고 이 점을 지난다. 오케이? 기울기가 m이라고 설정해두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이 직선이 뭐야? 0,0까지의 거리가 1이다. 0,0까지의
거리가 1이다 해주시면 m의 값이 2개, 2차 방정식 나오시겠죠.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들아, 예제 7, 아니야, 뭐야. 유제 254, 254 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남은 시간은 뒤에 어려운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2개 생겨야 된다 했어요. 원 밖에서 점 그으면.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예상을 해보면, 자, 3,2에서 일단 원에 그은 접선이래. 실제로 대입해보면 원 밖의 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등식 확률 많으니까. 자, 그러면 공식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3,2를 지난다. 맞니? 즉 mx-y-3m 플러스 2라는 친구가 0,0까지의 거리가 2가 되도록 우리가 m의 값을 설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이거 루트 바깥으로 빼주시면 왼쪽으로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절대값이 2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절대값이랑 루트니까 양변을 제곱해 준다. 자, 제곱할 때 조심할 거 2는 4가 되시겠다. 그쵸? 그러면 제곱해 주시면 9m 제곱 마이너스 12m 여기서 계산 조심하시고요. 얘도 4로 제곱이 되신다. 그리고 여기도 1이라고 쓰지 말고 4라고 쓰시고요. 괜찮아? 혹시나 싶어서. 자, 이항해 주시면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타나신다. 근데 보니까 얘들아, m의 값이 뭐야? 0 또는 5분의 10이죠. 그래? 그러면 이 m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 혹시 지금 다 못 구했니? 아니, 구했는데 틀렸어요. 아, 기울기 좀 잘못했어? 네. 야, 그럼 m에다 0 넣으면 뭐가 돼? m에 0 넣으면 y가 그냥 2라는 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네. 자, 그럼 m이 5분의 12일 때는 y는 좀 작네. 잠깐만. y는 5분의 12x 마이너스 5분의 36에다 이거니까 5분의 26이 되신다. 즉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표준형으로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는 y는 2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y는 5분의 12x 마이너스 5분의 26이 나오신다. 만약 내가 일반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1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6은 0이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좀 다르게 나오니까 실제로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면 얘들아, 요렇게 접해평면이 있을 때 반지름이 2고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가 2, 여기가 2인데 원 밖에 좀 3,2는 어디 있어? 2에서 여기 부분에 있잖아. 여기가 3,2잖아. 그치?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그릴 때 이미 하나를 그으면 축에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가 방금 구한 접선이 되시겠죠. 그쵸? 자, 일단은 오늘 접선의 이것까지 해야 되지. 미안하다. 야, 아래 문제도 했니? 야, 아래 문제도 한번 보시면요. 0,4에서 원 밖의 점이네. 오케이. 자, y는 mx-4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 mx-y-4는 0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2루트 2가 된다. 그래, m제곱 플러스 1, 이제부터는 단순 계산이죠. 마이너스 4. 야, 결국 절대값 마이너스 4라는 친구는 2루트 2m 제곱 플러스 2네. 이게 아니라 양변 제곱해주면 16이라는 친구는 4 곱하기 2m 제곱 플러스 2다. 그러면 2m 제곱 플러스 2라는 친구가 4를 곱해서 16이니까 얘가 4네. 그러면 m 제곱이 1이 되게 하는 m의 값 2개가 나오시니까 거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y는 x-4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시겠다.
위에보다 좀 더 쉽죠? 맞죠? 근데 야 접선의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그냥 방정식 형태로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까지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지금 다 배운 거야, 얘들아. 다 배운 거야. 아까 전에 수업 시작할 때 한번 쭉 둘러봤듯이 원의 방정식 배웠던 거 쭉 기억나시죠, 얘들아? 응? 원의 방정식,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원 생성 조건, 반지름 양수, 축의 평행하다.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제 사분면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렇게 다 있었죠. 자, 이거 잘 기억해. 자, 남은 시간은 우리 저번 숙제 못 풀었던 3단계 한번 풀어볼 거예요.